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 폴드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럼 작업 폴드를 설정을 했으면 거기서 이제 일반 텍스트 파일을 내가 불러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텍스트 파일은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구분 기호, 뭐 콤마라든지 탭, 문자 또는 기호로 각각의 칸을 구분하는 게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터 텍스트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서 하나의 파일에는 하나의 기본적인 구분 규칙을 적용하는 게 좋다. 뭐 2개 이상이 되면 나중에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모든 텍스트 파일들은 하나의 구분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모든 텍스트 파일은 .txt 확장자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구분 기호의 종류를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CSV 확장자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값들이다라는 확장자 이름이 되겠습니다.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장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list.tab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st.table 우리가 도움을 받게 할 때 물음표 하나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음표 하나로 list.table 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움말 함수 여기 있고요. write.table은 저장하기 함수 부분입니다. write.table 하면 이런 형태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 보시게 되면 여기서 물음표 list.table 라고 쓰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은 뜹니다. 그죠? 데이터 인풋 불러드기다. list.table, list.csv, list.csv2. 이거는 유럽의 그 숫자 구분 기호를 구분하기 위해서 되는 거고요. 딜리미트 형식으로 탭으로 된 데이터 파일 불러드릴 때는 이렇게 list.delimit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rite.table 해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마찬가지 보면은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를 내보낼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write.table, write.csv, write.csv2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각각이 사용되는 인수들 목록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은요. 보게 되면 자,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파일 경로나 파일 이름 확장자. 만약에 우리가 set working 디렉토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데이터 파일이 있는 경로에 작업 폴더로 지정되어 있으면 파일 이름 점 확장자 하면서 겹다운표를 해가지고 하면은 불러들여지고요. 그 불러들일 때 구분 기호가 뭐냐, 세퍼레이트가 뭐냐, 구분 기호가 뭐냐, 첫 행을 갖다가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경우는 true, 안 할 경우는 false. 그다음에 NA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결책일 경우에는 어떤 걸로 표시할 거냐라는 부분. skip and no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skip and no 부분은 어떤 데이터가 첫 부분에 이제 몇 줄까지는 뭐예요?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줄부터 실제 데이터로 인식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skip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kip과 and no가 있는데 skip은 몇 줄부터 건너뛰어 데이터를 읽을까라는 거고, end노는 정해진 줄수만큼 읽고 마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 또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set working 디렉토리에서 데이터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작업하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링의 데이터는 여기 보면 실습 데이터 오픈 해서 보면은 어떤 데이터 파일이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get working 디렉토리에서 내가 원하는 폴더로 바뀌었는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습 데이터 폴더로 들어가 있죠.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데이터 파일 내가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ist.file죠 해서 보면은 포커 txt r6.0 zip 압축 파일들 주말 데이터 가구원 통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read.table 하면 되죠. 그래서 포크라는 객체 할당을 시키는데 어떤 데이터를 read.tab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요 포크 데이터인가요? 일단 한번 보면은 포크.csv 데이터라는 거네. csv 데이터 다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텍스트 파일로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까 separate를 뭘로 할까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콤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POKR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객체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V1, V2, V3고 첫 번째 행이 카드 수트 밸류가 됩니다. 데이터로 인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뭘로 하면 돼요? 다시 여기서 가가지고 HADER 헤드는 뭐라고 해요? true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결과가 달라지는 걸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다시 하면 보면 첫 행이 변수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행은 이건 에이스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헤드는 true를 안 했을 경우에는 카드라는 변수명도 일행으로 인식을 해서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 NA 스트링은 점 이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보면 그러니까 NA가 있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인 것 같은데 NA가 있나요? NA가 여기는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NA나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음 강의 시간에 또 기본적인 걸 하게 되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숫자가 아닌 문자열을 불러드릴 때 R은 자동으로 요인으로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R의 기본적인 태생 자체가 통계 컴퓨팅, 계산하고 분석을 위한 거잖아요. 통계 분석을 하려면 이 문자열을 요인으로 즉 숫자처럼 인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렇지 않고 요인이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라고 할 때는 string as facts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false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 문자는 문자로 인식해서 불러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예요? 요인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 R 자체가 통계 분석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인으로 또 이제 만약에 이제 문자로 불러드리는데 요인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string as facts를 true로 하게 되면 또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그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 우리가 read.table이라고 했잖아요. 콤마 세퍼레이트는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를 또 불러드리는 부분이고요. 딜리미트 부분은 탭 구분기호 해서 이렇게 세퍼레이트는 /t 해서 탭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CSV2 딜리미트 2 같은 경우에 유럽식 소수점 포맷을 갖는 CSV 파일. 요거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유럽식은 점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콤마잖아요. 천 단위 구분기호. 그럴 때는 만약에 유럽식의 어떤 숫자로 된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 이걸 갖다가 그렇게 불러드리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2라는 것을 이용해서 유럽식 그런 숫자 형태를 불러드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너비 블록이라는 FWF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HTML 링크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read.cfs에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HTTPS는 보안이 설정되어 있어서 바로 부를 수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용량이 굉장히 큰 데이터를 불러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RStudio에 요 파트에 신호등 표식이 빨간 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직도 불러드리고 있는 중이니 기다리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거 뭐 오작동됐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불러드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write 함수 부분에서는 write.csv, write.table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객체 이름, 그다음에 경로, 그리고 첫 번째 행을 갖다가 변수명으로 할 거냐, true or false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CSV 확장자로 포크 데이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write.csv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텍스트 파일을 압축해서 저장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압축되는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능들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 자체의 어떤 데이터 파일을 준 게 RDS라는 거, 대문자 확장자 이름 또는 R 데이터 부분입니다. RDS는 하나의 객체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해서 마치 이제 텍스트 파일처럼 이렇게 하나씩 바로바로 불러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R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객체, 그러니까 데이터들,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하나의 묶음을 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R만 사용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할 때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다라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R만의 기능이 또 고유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제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R 데이터의 장점은 여러 개의 객체를 동시에 한 파일로 저장한다는 거고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실제 열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장할 경우에는 이렇게 RDS 확장자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엑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엑셀 스프레드시트 있기는 뭐 2015년, 16년 이전에는 굉장히 불러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엑셀 커넥트 패키지라는 것을 가장 먼저 사용을 한 부분인데요. 이 엑셀 커넥트 패키지에 엑셀 패키지라든지 리드 엑셀 패키지, 타이드 엑셀 패키지, G 데이터 패키지 등등을 통해서 스프레드시트, 엑셀의 스프레드시트를 굉장히 쉽게 불러들일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엑셀 SX 패키지나 리드 엑셀 패키지 또는 타이디 엑셀 패키지 등등이 타이디 엑셀 패키지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엑스포트 할 때는 저장하는 어떤 엑셀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지만 뭐 CSV로 또 송출하는, 내보내기 하는 기능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엑셀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여러 개 시트와 그리고 매크로 기능 등등이 들어가 있는 엑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 커넥트라는 함수 패키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사용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린 패키지를 이용해서 뭐 아크GS 데이터 파일, 쉐이프 파일을 read.shape 파일을 해서 쉐이프 파일들을 불러들일 수 있고요. 메탈랩, 리드맵, 그 다음에 미니탭, 그 다음에 SAS, SSD, 엑스포트 포맷된 SAS, SPSS 데이터, read.SPSS, 스타터 데이터, read.dta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릴 때는 RODBC 패키지라든지 뭐 줄리아 DB 패키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해보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 링을 해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많은 설명들과 예제들이 나와 있고요. 그 예제들을 따라서 하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여기 보게 되면 콤마 세퍼레이트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뭐가 또 있냐면은 제이슨 데이터셋도 불러드릴 수 있고 XML 패키지, 요거는 이제 웹브라우저 부분에 대한 YML
패키지, HTML도 불러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부분들에서는 사스나 SBS는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헤븐이라는 패키지 있죠? 헤븐이라는 패키지 부분하고 또 아까 폴이라는 패키지도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여기 있네요. 폴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제이슨 라이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제이슨 데이터를 불러드릴 수가 있고 HTML 패키지는 XML2 패키지 이것 말고도 이제 다른 어떤 패키지를 이용해서 또 불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잘 가끔씩 사용하는 구글 시트 패키지는 구글 시트는 우리가 콤마 CSV 파일처럼 해가지고 불러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부분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플랫 이제 내장 함수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용한 R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가 이제 ggplot, 레티스, 하이차트, 리플릿, 그 다음에 R 컬러 브라우즈, 그리고 플러틸리, 그리고 썬버스트 R, RGL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웹페이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ggplot2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훨씬 더 사용자 맞춤형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레티스 부분 시계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펙셔스 디지즈와 백신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하이 차트 그래프고요. 리플릿 공간 데이터를 갖다 매핑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R 컬러 브라우즈, 그 다음에 플라틀리 브라우즈, 그 다음에 또 썬버스터 부분에 대한 거 조금 더 재밌죠. 그 다음에 RGL 이렇게 되는 부분. DY 그래프스 패키지 부분에서 이런 것들까지 보이면서 보여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패키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용한 패키지는 요 9개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뭐 얘기하는 게 ggplot2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레티스와 리플렛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R에 대한 소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R을 설치하는 방법, RStudi오라는 그 통합 개발 환경 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R을 갖다가 사용할 때의 어떤 그런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하고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데이터 불러오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래프 기능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직접 R을 이용해서 실습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는 방향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